자,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지부 교육국장 이수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지 못한다는 소문을 제가 여러 통로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를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이 무슨 철인가요? 조합원 여러분, 지금 아마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기저기서 대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뭐 꽃게철이다, 장미철이다, 막 대답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비록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시고는 계시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꼭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장미철도 아니고 꽃게철도 아니고 한여름, 여름도 아니고 물론 날씨는 너무너무 더운 여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최저임금철입니다. 여러분 낯서실 거예요. 6월에는 꽃이 피고 벚꽃철이라는 말은 들어보셨고 단풍철이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최저임금철이라는 말은 또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이 왜 최저임금철이냐? 지금이 왜 최저임금철이냐면 정부가 강제로 최소한 이 정도는 주어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것을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은 내년도 거를 올해 정하게, 전년도에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년도의 최저임금은 23년도에 정했고, 자, 지금은 24년이기 때문에 25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합니다. 25년도 최저임금은 24년 7월에 정해서 8월 초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차 회의를 했어요. 엊그제 21일에, 이 동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엊그제가 아니겠네요. 그쵸? 이 동영상을 조합원들이 볼 때쯤이면 한 번쯤 더 회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21일날 전체 회의를, 전원회의를 한 번 해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5월 말부터 7월에 결정될 때까지를 최저임금 시기라고 하고 아주 대단히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첫 번째 장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을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 임금교섭 승리, 자 6월 22일 서울로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22일 서울로 가자는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게 아마도 여기저기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 방문도 했고 주회장님이 아마 문자도 보내시고 카톡방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임금교섭을 승리하자라는 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조합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24년도 임금교섭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우리 교육공무직 전체에 단합해서 작전을 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올해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이 9,860원입니다. 지난해 23년도 7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9,860원을 한 달에 이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전체 만근을 했을 때 206만 740원 월 급여가 됩니다. 여러분들 최저임금 만족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00만 원을 받아서는 최저임금을 받아서는 지금 현재 물가로는 절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나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서 또는 자식이 돈을 잘 벌어다 줘서 내가 받는 이 월급은 내 용돈이나 하고 가방 사고 옷 사입고 여행 가는 데 쓰기 때문에 나는 최저임금 200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조합원들도 개중에는 계실 거고 또 소상공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늦게 책정하면 내가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직원을 고용해서 최저임금을 주고 나는 그러면 흙 파서 장사하라는 거냐? 나는 그러면 망하라는 거냐?
나는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이제 우는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 게 최저임금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물가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공한 노동을 가치를 환산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책정하는 것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임금은 누구랑 정할까요? 임금은 누구랑 정하냐면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우리처럼 이렇게 막강한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과 사측이 교섭을 통해서 우리의 임금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있는 데들은 그렇지만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는 아무래도 채용되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용자에 비해서 나는 이만큼 더 받고 싶다. 나 좀 더 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무래도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울어진 운동장에 바닥에 처해져 있는 입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어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노동조합이 있어도 쥐꼬리만큼 오르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노동조합마저 없는 곳들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책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너 올 거면 와, 오기 싫으면 간도. 그리고 이미 채용이 되었다고 해도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못 올려줘. 나는 절대 너한테 월급을 올려줄 수 없다. 나보다 그러면 더 주는 대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사장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강제로 나서서 최저임금을 책정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대부분의 전국의 노동자들은 사측에 굉장히 약한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임금이 정말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는 돈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물가에 정말 턱도 없이, 정말 택도 없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임금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이 속출하고, 노숙인이 속출하는, 예전에 우리 겪지 않았습니까? IMF 때 겪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1988년부터 최저임금을 강제로 책정해서 이거 이하로 주면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최저임금법이 많이 개정이 돼서 더 강화가 됐죠. 더 강화하게 돼서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서 한 명만 서빙하는 분 한 명만 채용을 했다거나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대학생 치고 한 명만 채용했다고 해도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이 강제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을 받냐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는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법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병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벌금도 3천만 원을 내고 징역도 2년을 살 수 있게 굉장히 처벌이 아주 무시무시한 조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측은 아무리 최저임금으로 책정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망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주던지 아니면은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형편이면 사람을 그러니까 고용을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편의점 사장이나 분식집 사장은 정말 버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잖아요. 버는 게 별로 없어서 야 이거 최저임금 너무 높으면 우리는 정말 망하게 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는 더 공감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기업으로 얘기하면 대기업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도 많지만 예산도 많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그 많은 예산을 받아서 교육근무직에 임금을 주고 공무원의 임금을 가져가는데
공무원의 수보다 우리가 따블이 더 많은데, 정말 전문용어로 따블이 더 많은데 공무원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공무직에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더 많다는 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공무직 임금이 턱없이 낮죠. 공무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데 임용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이 낮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저임금제라는 게 없었다면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이유형의 기본급이 198만 6천 원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아마도 198만 6천 원도 주지 않을 정도로 악질이다. 어떤 기업 사장 못지않게 악질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악질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저임금제가 있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물론 우리 노동조합의 영향도 굉장히 크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각종 사실은 기본급이랑 10대만 합하면 최저임금이 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조합의 힘으로 명절휴갑이나 정기상해금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수당인 근속수당을 따내게 되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근속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기본급은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은 되어야 하나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이유형에게 적용하고 있는 기본급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입니다. 지금 이유형의 기본급은 198만 6천 원이에요. 10대 15만 원을 합해야 겨우 최저임금이 되는 대단히 저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나마 정말 그나마예요. 최저임금이 지난해 9,860원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우리의 기본급이 63,000원이 인상돼서 198만 6천 원이 되는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물론 그 성과를 이루어내긴 했지만 국가에서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제가 없었다면 또 어려운 현실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25년도에 최저임금이 얼마로 되느냐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맨 첫 화면에 있었던 것처럼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임금교섭을 승리하자라는 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임금교섭에서 사측이 제안하는 그 기본급 인상 금액은 어떤 영향을 받냐면 대체적으로는 두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느냐, 차기년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었느냐, 또 하나는 공무원의 임금이 기본급이 얼마 인상률을 가져왔느냐, 이 두 가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이 두 가지의 영향에 따라서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의 인상률이 대체적으로는 정해지게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옳은 거는 아닙니다. 그게 맞다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르다는 거는 아닌데 우리의 임금은 사실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공무원 인상률보다 높아야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말 반영해야 되는 거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공무원 인상률을 비슷하게 반영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인데 공무원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는 공무원보다 임금이 똑같은 인상률을 적용해도 똑같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연차별로 다 다르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률로 3%가 오르고 정률로 2.5%가 오르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연차별로 똑같은 기본급에서 정률로 2.5%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같은 퍼센테이지로 오른다고 했을 때 우리의 임금 인상률은 대단히 평균 인상률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액으로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 공무원 인상률만 반영한다거나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급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에 다여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물가 인상률을 환산해서 우리의 임금은 올리긴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임금 교섭을 앞두고 교섭이 빠르면 7월, 7, 8월에는 시작이 될 텐데 최저임금이 확정된 다음에 임금 교섭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저임금이 얼마로 인상되느냐는 우리가 24년도 임금 교섭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기점이 된다. 이런 점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표에 막 이렇게 직인까지 찍혀있네요. 그쵸? 직인까지 찍혀있는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 이상이 되는 연도에 근속수당 급간을 4만원으로 정화돼 그 전년도까지는 비정규직 차별에서 방향해서 노사합의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마다 최저임금을 책정하는데 최저임금이 1만 원 이상이 되면 우리의 1년의 급간이 지금 현재 39,000원입니다. 이게 2017년 임금교섭 합의서인데요. 2017년도에는 대단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대단히 임금교섭에 있어서 우리 교육공무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인데 왜 그러냐면 근속수당이 처음으로 쟁취된 해가 2017년입니다. 그 해의 근속수당이 3만원이었습니다. 저희의 요구는 근속수당 급간 5만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저희가 단식투쟁을 전국의 지부장들이 세계노조 전국의 지부장님들이 단식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간 3만원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급간 3만원이 너무 적으니 우리가 이제 계속되는 투쟁을 하니 사측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럼 좋다.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면 4만원으로 하자. 이런 안을 가져와서 저희가 2017년 임금교섭을 정말 어렵게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당시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하겠다.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섭단들은 그 당시에 교섭단들이죠. 바로 10,000원이 되는 줄 알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018년에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는 줄 알고 적어도 19년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3만원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낮은 급간 금액이 3만원이라는 건 굉장히 낮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바로 10,000원이 되는 줄 알고 저희는 10,000원이 바로 1년 있다 인상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합의서를 썼는데 지금 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퇴임을 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퇴임을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도 아직도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인데 왜 10,000원이 되지 않았는지 정말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정말 살인적이다 이런 말도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적인 물가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런 살인적인 물가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너무 겁이 나서 마트를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식당을 가서 밥 한 끼를 사 먹을래도 15,000원짜리 냉면이 이런 얘기가 뉴스에 거의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직장인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급식을 하시니까 체감하는 그 그러니까 점심 식사 비용이 아마 덜 체감될 것 같아요. 저희들에 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점심을 나가서 식당에서 먹는데 7,000원, 8,000원 하던 된장찌개가 10,000원이 넘고 7,000원 하던 순댓국이 지금 10,000원이 넘고 그래서 198만 6천원 기본급 받아가지고 밥값도 안 되는 밥값을 내다 보면 이제 허덕이게 되는 또 점심 한 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3끼 먹으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최저임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최저임금마저도 물가 인상이 되는 곳에 전혀 쫓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최저임금은 반드시 10,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게 저희 우리 공공운수 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10,000원 이상으로 반드시 올리고 근속수당을 40,000원 이상으로, 40,000원이 아니라 40,000원 이상으로 반드시 타결해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먹고 살려고 여러분들 힘들게 노동하시고 아침부터 나오셔서 저녁 때까지 일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노동의 대가가 여러분들 너무 처참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분노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6월 22일 날 저희가 서울로 가고자 합니다. 6월 22일. 왜 서울이냐? 이날은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입니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전국에 우리가 이제 수도 서울이니까 수도 서울에서 사측을 향해서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마다 6월이면 서울에서 총 집결해서 최저임금 올려라, 임금 인상해라 라고 목소리 드높여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22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함성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과연 미칠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외친다고 해서 그 땡볕에 강화문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강화문이라고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정말 최저임금이 10,000원 이상으로 될까? 우리의 임금이 정말 많이 오를까? 이런 회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정당한 요구면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10사람이 얘기하는 게 힘이 더 있고 10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10,000명이 얘기하고 100,000명이 얘기하는 게 훨씬 큰 힘을 가지기 때문에 아주 옛날 말로 하면 시냇물이 모여서 바닷물이 돼서 파도를 친다고 하잖아요. 조그만 개울물이 그런 것처럼 우리 자랑스러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교육고무직의 힘을 보여줘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드실 거예요. 일하시는 것도 힘들고 집에서 주부로서도 힘드실 수 있고 물론 우리 남자 조합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요 최저임금 인상하는 교육고무직 결의대회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한 목소리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하고 임금교섭 승리하자. 조합원 여러분, 6월 22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6월 22일에 만나요.